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항상 여러분께 재밌는 코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코인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우리 시장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허니문 효과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달간 횡보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조금 빠졌더라도 1억 5천만 원 선을 유지해주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올라줬습니다. 다우지수가 0.3% 올랐고 S&P 500 지수는 0.6%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6,100선을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도 1.28%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된 헤드라인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첫 행정명령으로 실크로드 창업자를 석방했습니다. 트럼프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 내가 실크로드 창업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방금 내가 그의 사면안에 사인을 했다라고 말했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트럼프다운 발언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공약으로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취임 첫날에 해임하겠다. 또 그리고 정부 보유의 비트코인 매도를 금지하고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지원하겠다 등등의 공약이 있었는데 그중에 실크로드 창업자 석방이 가상자산 공약을 가장 처음 이행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헤드라인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가능한 코인이죠. 그런데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될 때 이런 스테이킹 기능은 빠지고 출시가 돼서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인프라 개발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ETF가 출시될 수도 있다고 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SEC의 승인을 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은요. 지난 계엄 사태 당시에 업비트와 빗썸이 일시적으로 먹통되면서 코인 못 팔고 못 샀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이러한 이용자들에게 약 35억 원가량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보상 기준은 업비트의 로그 기록을 활용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거래소들은 이후에 서버 증설과 또 서버 처리 능력 개설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역시 1억 5천만 원 선을 유지해 주면서도 약간은 빠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가량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도 오늘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퍼즈님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코인 어떻냐, 알트코인 어떤 거 매도해야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는데요. 오늘 퍼즈님께 제가 그런 고민들 대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크립토 시장에 든든한 물어볼 곳, 버팀목 퍼즈님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던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 저희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까 전에 그 실크로드 운영자 네. 석방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 그게 그 코인 산업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싶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행한 공약이라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챗GPT한테 열심히 좀 물어봐갖고 왔는데 제가 네. 이해한 바로 설명해드리면 네. 제가 틀려도 제가 틀린 건 아니고 챗GPT가 틀린 겁니다. 네. 설명드리면 네. 이건 실크로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쿠팡 같은 곳인 거예요. 쿠팡 같은 곳인데 불법적인 뭐 마약, 총기류 이런 거를 사고 팔 수 있게끔 비트코인을 가지고 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뭐 그런 오픈마켓에서 누가 막 이상한 걸 팔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판 사람이 일단 제일 먼저 잘못이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플랫폼도 잘못이긴 하죠. 왜냐면 그런 걸 제대로 관리 못했으니까. 네. 이해가시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플랫폼을 운영한 건데 형량을 얼마나 받았냐면 종신형 2회 그 다음에 플러스 40년. 가석방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기징역이 2번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40년이니까
너무나 많이 때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범이고 어쨌든 플랫폼만 운영했고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물론 잘못했죠, 당연히. 네. 당연히 잘못한 건데,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그 이슈가 많았어요. 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느끼기로는, 특히나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느끼기로는 비트코인 불법이야 본보기로 때려 맞은 느낌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네, 암호화폐 산업을 약간 억압하려고, 이게 굉장히 옛날 거기 때문에,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본보기로 그냥 때려 맞은 그런 감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석방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형량이 뭐 많고 적고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예전에 억압받았던, 물론 그래도 잘못하긴 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암호화폐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과도하게 받았던 거를 조금 약간 제한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뭐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 다음에 단순히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이제 공익 보호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어디까지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화당이 어쨌든 좀 정부의 제재를 좀 싫어하고 약간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코인뿐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도 참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실크로드 뭐 여기 창업자가 뭐 석방된다고 해서 코인 쪽에 호재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감면도 아니고 아예 사면을 해줬으니까 트럼프가 좀 확실히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행정명령을 내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코인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고, 트럼프가 말하는 거를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다. 예,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이해가 쏙쏙 네. 됐습니다. 저도 저게 왜 갑자기 왜 코인 시장에 뭔 상관이지? 그 네. 범죄자 한 명 사면시켜주는 게 그게 뭐가 큰 그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숨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전에 다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다희 아나운서님이 요청하는 코인을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은 코인 중에 매도 시점이 궁금한 코인 하나, 그다음에 매수 시점이 궁금한 코인 하나,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네. 먼저 도지코인에 지인이 물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도지코인이 좀 올랐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네. 들어갔었는데, 급하게 들어가서 물렸는데. 네. 더 들어가야 될지, 물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해야 할지, 네,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 얼마에 물렸대요? 600원이 넘었을 때 들어갔고, 이제 거기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맞아요. 마이너스 몇 % 정도인 거예요? 한 20% 정도 아, 되겠죠? 최근에 왔다 갔다 했겠죠? 네. 그 친구가 그런 것까지 말 안 해준 것 같은데 잘 아세요? 누구 얘기일까요? 아, 네. 한번 얘기를 제가 도지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도지코인이 뭐 600원 정도 이상까지 안 올라갔다고 했지만, 가장 최근에 이게 하나가 일봉인데 한 1월 17일 한 일주일 전에 한 640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고점 근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바빠서 체크를 못했거나. 어떤 쪽이죠? 아니, 그 친구분. 이거 저한테 물어봐 아니, 주시는 거예요? 친구분이. 아, 네.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물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 먹고 나와야지, 이제 본전일 때 나오고 싶진 않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본전이 왔지만 팔진 않았던 것 같다, 그 친구분이. 네, 더 그럼 큰 수익을 바라고.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아, 사람 심리가? 네. 자, 일단 제가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이건 일본 관점이고 사이클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자, 일단은 달러 차트로만 먼저 보면은, 달러 차트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가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몰라요. 요 4파 조정도 ABC 조정을 겪는데, 이렇게 ABC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올라가는 거죠. 5파가 올라가는 중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A, B, C로 해가지고 4파 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2파, 이게 1, 2라고 했으니까 이게 2파 조정이잖아요. 네. 2파 조정인데 2파 조정보다 4파 조정이 일반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연료 파동이 생긴 걸 보면 1, 2 하고 늘어진 다음에 3, 4, 5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정도 조정으로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니까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오파 상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오파가 261.8이랑 476.4% 요 길게 해서 요 구간 안에 어쨌든 그 오파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얘는 261.8까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오파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올라가거나 네. 떨어졌다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냥 올라갈지 떨어졌다 올라갈지는 몰라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럴 때 괜히 팔고 아래에서 다시 사는 짓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예,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 뭐 팔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싶고 물타기도 굳이 해야 되나? 물타기가 현금 있으면 그냥 다른 코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네.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감안해가지고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원화 차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1, 2, 3, 4, 5로 가거나 안 그래도 4가 조금 더 떨어졌다 가거나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굳이 손절하거나 네. 그럴 필요는 없다. 물타기를 조금 더 하지만 하는 건. 물타기 할 필요도 없다. 네. 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저는 좀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그 친구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코인 한 코인에 몰빵이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물타기 할 돈으로 다른 코인을 사는 게 낫고, 네, 아니면은 어느 정도 잘 분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다른 괜찮아 보이는 코인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그 원화마켓 기준으로 361.8 정도 가는 걸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261.8만 살짝 깨고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97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사이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 지난번에 있었던 요 고점을 뚫게 되거든요. 그 2021년에 있었던 고점. 네. 그래서 그 도지코인은 사실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요거를 뚫고 확실히 올라가면은 추가적으로 1, 2 한 다음에 3, 4, 5의 관점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이제 요번 불장에 더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361.8 근처기 때문에 요거를 뚫지 못하거나 살짝만 뚫고 떨어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물리신 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애초에 매매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제 생각에는 한 900원 정도부터는 그냥 분할로 여기서 매도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그분 같은 경우 그렇고 추가적으로 도지코인 차트 분석을 좀 더 해드리면 만약에 요 위로 확실하게 올라온다 한 1,000원 위로 확실하게 올라와서 1,000원에서 한 1,200원 사이에서 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엘리어 파동을 한 번 더 겪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게 치면은 도지코인이 요번에 한 3,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3,000원까지 올라가는 건 행복회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러니까 요 고점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야지만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뚫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분은 900원부터 분할로 매도 그다음에 도지코인 길게 보고 계신 분들, 평단 잘 잡고 계신 분들은 요 고점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느냐, 언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그 친구분한테? 네.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있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제가 요청드리고 싶었던 코인이 사실 많이 오른 코인이에요. 에이브 가지고 왔는데요. 에이브가 사실 작년부터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버즈님. 네. 근데 지금 거의 고점을 지나다시피 한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또 에이브 같은 콜도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보면 에이브도 파동을 너무 이쁘게 겪고 있었어요. 1, 2 한 다음에 127.2까지 딱 간 다음에 100%까지 되돌림, 그 다음에 여기 천번 올라가는데 올라가거나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중요한 게 261.8 위로 올라왔죠. 네. 아까 전에 도지는 261.8이 아니고 한 요쯤까지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3, 4 한 다음에 5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얘는 얘가 5파 끄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도 아직 더 올라갈 거고 알트 불장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이런 걸 감안하면 그래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뿐인 거고 가능성은 여기서 끝나고 더 앞으로 이렇게 ABC 조정 크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매수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자, 5파까지 올라가면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사도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손절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손절이거든요. 그럼 손익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손실 구간이랑 수익 구간에서 한 이게 지금 하면 1대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손실 구간이 더 큰 거죠. 근데 원래 제가 추천하는 매매는 한 1대3 혹은 1대4 손실 구간보다 수익 구간이 훨씬 더 큰 상황일 때 매수하는 걸 제가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들어가기 좀 별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기 별로다라고 해도 어차피 제 말을 잘 안 들으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것도 친구분이 궁금해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코인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코인이라 사실 궁금했어요. 다이 작년부터 아나운서님이? 지켜봤던 코인이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올라간 놈이 더 가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들어가는 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닌데 이럴 때 떨어질 걸 감안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지금 근데 거의 퍼즈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을 비우게 되는. 아니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도 간 놈이 더 가고요. 네, 그러니까 조정 별로 받지도 않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최악을 항상 감안하고 최악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막 심하게 떨어지면 제 생각에는 지금 한 이제 얘가 고점이 한 59만 원 정도까지 찍었었는데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가능성은 적죠. 최악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당연히 정리식으로 매수를 하는 건데 기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수익 기대치로 봤을 때 한 300% 정도니까 한 3달 정도 3달 정도 적립식으로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짜드리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치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120만 원 할까요? 계산을 편하게? 네. 12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3달이면 총 12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10만 원어치씩 매주 수요일 한 12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정해가지고 사시면은 그냥 올라가도 평단가가 이쁘게 잡히고요. 떨어졌다 올라가도 평단가가 이쁘게 잡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도 사실 수익 보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다 매수하기 전에 올라가면요? 항상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정리식하면서. 반대로 매수했는데 떨어지면요? 이게 다 그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기 전에 다 매수하기 전에 올라가 버리면은 산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가면 돼요. 120만 원치 살려고 했는데 40만 원어치밖에 못 샀어. 그럼 40만 원치 산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가면 돼요. 나머지 80만 원 가지고는 다른 것도 매수 준비해 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면 그러니까 현금을 놀리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단타하시는 분들이 거부감이 있는데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왜 현금이 남아 있는 걸 못 견뎌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뭐냐면 원화라는 코인이 있는 거예요. 원화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게 코인이에요? 네, 원화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 원화라는 코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가치가 떨어져.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다른 게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옮겨 놓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자리가 있을 때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하동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올라간다고 치면은 한 20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요것도 어쨌든 행복 회로를 행복 회로를 돌렸을 때인 거고 제가 요거를 새롭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식으로 3달 동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코인이 그러면 뭐 하는 코인이에요? 에이브가요?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3달 정도 매수 가지고 있을 거니까 네. 만약에 갑자기 막 비트코인 골드나 스팀 달러처럼 상패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차트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개발 정도는 잘 하고 있구나.
뭐 네. 문제는 없는 코인이구나. 뭐 이 정도는 좀 살펴보시고 네. 좀 새롭게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됐을까요? 네,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이요, 퍼즈님. 그렇게 치킨 시킬 때만큼이라도 고민을 해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공부하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좋아 보이네가 안 돼요. 네, 치킨 시켜 먹을 때는 좋아 보이니까 시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맞죠. 이런 거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거 있나요? 아, 네. 요즘 이렇게 코인들 조금 하락세인데 그 와중에 오늘 또 솔라나는 양봉 켰더라고요. 이제 상승세 탔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솔라나는 지금 너무나 네. 안타까운 상황에 와 있어요. 네,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그 솔라나가 2021년도에 있었던 요 고점을 지금 뚫을랑 말랑 지금 계속 시도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꼬리만 달고 내려와 있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요 위에서 논다라고 하면 솔라나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1, 2 한 다음에 1 시점 2까지 간 다음에 요 100%에서 왔다 갔다 놀고 있으면 급등이 곧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리고 그 이게 왜 제가 좋아하냐면 개미들은 못하는 자리예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 있는 거 얘를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제 눈엔 딱 저기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올랐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못 사는데 못 사고 나서 한 번에 급등해서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아하는 자리인데 왜냐면 이게 어쨌든 솔라나는 요 고점 대비 고점을 갱신해서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겪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어쨌든 한 939달러 정도 361.8이 939달러고 네. 그다음에 476.4%가 1200달러 정도 해서 한 130만 원 정도 이번 불장에 130만 원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38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사면은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사기 진짜 좋은 자리다. 네, 왜냐면 수익 구간은 이만큼이고 손절 라인은 이만큼이거든요. 손익비가 지금 말도 안 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요 자리가 진짜 좋은데 안타깝게도 요 위에 올라왔어요, 못 올랐어요? 요 위로 못 올라왔어요. 꼬리 조금 단 거 아니에요, 버스님? 꼬리는 안 쳐요. 주봉으로 봤을 때 꼬리는 안 치기 네. 때문에 네. 종가 마감 기준으로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솔라나가 진짜 차트가 더 좋아지려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돼요. 조금 더 힘을 내줘서 달러 기준으로 한 260달러 위에서 계속 종가 마감되면서 놀고 있다 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매수매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매도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매수해도 될까요? 그 매수도 얘가 요 위로 뚫고 올라와서 매수하면은 여기를 손절 라인을 잡고 그냥 매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매수를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ABC로 떨어질 걸 감안하고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심리상 네. 물론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면 어쨌든 더 크게 수익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 말고 차라리 다른 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왜냐하면 심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그리고 손절 라인도 너무 아래에 떨어져 있고 얘 손절 라인은 요 저점 갱신하면 손절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라나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 요 위로 올라왔을 때 사던가 네. 아니면은 한 6개월간 적립식으로 네. 사시던가. 더 네. 길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미 사놨기 때문에 버스님 솔라나 평단가 너무 신기해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아닌가요? 3만 원대 많이 샀는데 네. 근데 뭐 그 정도로 맞죠 그 정도.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솔라나가 3만 원대라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사실 사기 힘들었고 여기에서 어떻게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 절대 제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때 최적의 제가 생각하는 최고로 좋은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솔라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라나는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돼요. 근데 원화 차트로는 고점 뚫고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원화 차트보다는 그래도 달러 차트로 확실하게 둘 다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솔라나 적립식으로 사 오시던 분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후토크 때 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또 후토크에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중요 고용 지표로는 다가오는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은 항상 빠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